내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집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영혼의 갈 곳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 멧돼지의 영혼의 노숙자 지금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노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 맷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일기예보를 안 보고 나왔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또 산 거야, 우산을. 우산 3개야. 장우산만 3개야, 지금. 예,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제 짐송님이랑 영화 보고 나오는데, 거기 아래층에 바로 그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우산 갖다 놨더라고요. 아, 일 잘하더라고. 9,900원짜리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럼 저는 오늘, 오랜만이에요, 과몰입 사연. 사실 짐송님부터 모셨어야 되는데, 이분 정말 최적화된 게스트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짐송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녀 힙합. 자녀 힙합 저자, 이진송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개관홀로 만들고 이제 팟캐스트 밀림의 왕 만들고 있고요. 오늘 매님과 과몰입 특집을 하기 위해서 그 예열하는 과정을 위해 우리 둘이 헌트를 보고 왔다. 그렇죠. 그 지금 가슴이 뜨거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뜨겁고 내려오자마자 정제우성이냐 우성정제냐. 네, 다행히 의견이 너 빨리 딱 정해. 다행히 의견이 일치해서. 네. 이건 무조건 우성정제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좀 친구와 리버스가 되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감이 생기고 네. 사람 사이에 이제 우정도 파탄날 수 있거든요. 네네. 다른 거를 판다? 그건 안 되지. 그럼요. 또 중국 쪽에서는 리버스 금지라고 심지어 작가분께서 네. 그런 걸 명시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리버스 안 되니까. 네네. 근데 뭐 이정재 씨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요. 내가 른이라고? 그렇지. 가야지. 이겨내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우측 통행이죠. 그렇죠. 공수, 왼른, 그럼요. 른으로 가셔야 되는. 헌트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네, 초반에 저는 너무 그 둘을 미남이라는 카테고리에 때려넣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영화가 시작한 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방금 인질로 잡힌 것이 정제인지 우성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뇌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 차려. 그냥 미남으로 보지 말고 캐릭터로 영화를 봐. 그래서 잠깐 그들의 얼굴에 이제 속아서 스토리를 잊을 뻔했다가 재밌게 잘 봤고요. 중간까지 정제우성인지 우성정제인지를 정하지 못하다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나중에 알 텐데 딱 정해준 순간이 한 번 와요. 그렇죠. 아직 결정을 못하신 여러분을 위해 여기입니다라고 방향 지시등이 하나 켜지거든요. 그렇죠. 여기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이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결정.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헌트 스포를 심각하게 할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앞으로 볼 분들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뒤로 가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진짜 헌트 재밌게 봤고 보고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확실히 이정재 배우님이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구르시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힘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끝까지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매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죠. 지금 20분 전부터 계속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급한 거야.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지만 방광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됐기에 그쵸. 매시 계속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영화관 안에서 핸드폰 꺼내면은 약간 비 때문에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주 꺼내볼 수도 없는 거야. 진짜 급할 때 2번 정도 제가 꺼내봤거든요. 한 번 20분 전에, 한 번 10분 전에. 근데 진짜 하고 있는데 10분 남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어. 근데 중간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안 되는 게 그때부터 너무 긴장감 넘쳐요. 그래서 헌트를 보시는 분들은 들어갔는데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조금이라도 가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차라리 미리 갔다 와. 매처럼 견디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막 남산에서 막 고문하는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화장실 타임이야. 그때는 그냥 갔다 오면 돼. 맞아요. 대충 다 고문 당하고 다 그래. 그때 갔다 오는 별로 스토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갔다 와야 된다. 그치.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이제 애정으로
이정재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를 아주 잘 썼다. 아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생각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영화 시작하고 두 분이 딱 앵글에 잡히자마자 갑자기 매시 귓속말로 맛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이 확 싸운 자 다음에 제가 또 귓속말로 맛있다. 시작부터 현관의 기운이. 이건 못 참죠. 저 예전에는 현관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약간 달달한 걸 맨 처음에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극을 쫓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현관이 아니면 시작할까 말까 하거든요. 달달한 것도 왜 어릴 때 우리가 한약을 먹인 다음에 사탕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다. 더 맛있지. 쓸수록 맛있다. 그러니까요. 또 웃긴 게 먼저 보러 갔다 온 친구는 이제 너무 비엘에 절여져서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됐다고 느꼈대. 헌터를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밖에서 이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외에서 저래도 돼? 막 이런다는 거야. 이거 불법 아니야? 이거는 완전 밖에서 뭐 야외풀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는 현타를 받고 크게 받고 이게 나는 더 이상은 어떤 컨텐츠도 심지어 일상생활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다 지금. 지금 잠식당했어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이정재,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저희 진짜 뭐 초등학생 시절부터 맞아요. 본 배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름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정우성 씨의 이름이 김정도였나요? 네. 근데 정우성 김씨야? 막 김씨 안 어울린데? 막 이러면서 이정재 박씨 아닌데? 막 이러면서 박씨상이 좀 아닌데. 맞아요. 박씨상 김박보름 감독님 정도인데 내 옆에. 확실히 그 배우들의 존재감이 되게 컸고 진짜 뭐 아저씨 파티라더니 진짜 아저씨들이 온갖 아저씨들이 다 나왔다. 네. 골라 드시라며. 아저씨 총줄동. 예상하지 그러니까. 못한 아저씨도 한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스포니까 거의 중간에 황정민 씨 나오잖아요. 황정민 씨를 너무 황해에서 데려온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세계관 충돌한 거 아니야? 난 너무 나오자마자 너무 터져가지고 그 영화관 안에서도 사람들 다 터져가지고 황정민이 너무 황정민스러운 캐릭터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간 황해가 맞나? 황해 그 신세계. 신세계 아마 그 하정우? 맞아. 신세계에서 데려온 거 아니냐. 맞아. 너무 그 신세계의 개가 온 거야. 사장 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또 그런 멘트를 하는 거야. 너무 또 잘하는 거야. 그냥 그런 역은 그냥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재밌었고, 저는 조우진 배우님을 좋아하는데, 도깨비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역할이 크지 않았어. 좀 아쉬웠다. 밀렸어. 아저씨들 너무 많으니까. 좀 치기가 밀렸다. 그렇죠. 지금 13인의 아저씨가 질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 근데 저도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들 많이 나왔다. 그 예전에 그 비밀의 숲에서 그 검사로 나왔던 그분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 상인데 그 군수회사 회장. 사장. 그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약간 중년을 쫓는다? 가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다. 그렇죠. 조금 남자들이 그냥 득식을 해. 와중에 전혜지 씨 빛났다. 좋았습니다. 좋은 역할 맡으셔가지고 되게 좀 좋았어요. 눈동자가 진짜 서사가 있더라고요. 맞아. 대사가 많지 않은데도 그 눈빛이 그리고 좋았어. 꽤 중요한 역할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고군분투하셨다 생각하면서 저 바글바글한 남자들 사이에서 그니까 존재감을 빛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혹시 안 보신 분들 헌트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특히 좀 저희처럼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치.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총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그런 거 조금 힘드신 분들은 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총보다 팔 꺾는 게 더 무서워서. 그쵸. 아무래도 고문 장면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게 좀 있습니다. 그 고문 장면이 좀 고통스럽고 근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그럴 때 살짝 눈 감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재밌었다. 좋았습니다. 저는 탑건보다 재밌었다. 이건 엄청난. 이정재 씨 듣고 계신가요? 당신은 탑건보다 엄청난 걸 찍었습니다. 톰 크루즈보다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뭐 짐성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에 뭐 책도 쓰고 팟캐스트도 자주는 안 올리지만 이제 제 마음 내킬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고요. 원래는 졸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팟캐스트가 네. 팟캐스트만 신나게 하느라고 도저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드디어 제가 얼마 전에 졸업할 결심을 하고 조금 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나 그다음에 신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졸업을 하려고 해요. 그전까지는 약간 그게 일종의 밈이었다면 졸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는 진짜 좀 진심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에 과몰입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동안은 밈이었다는 거죠. 박사과정생이 할 말이야? 자신의 인생을 밈으로 쓰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지금? 네, 이제 서로 할 말 없으면 친척들이 너 몇 살이냐? 결혼했냐? 이것처럼 이제 졸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네. 네. 그래서 정말 헤어질 결심보다 힘든 졸업할 결심. 근데 내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수님이 나를 보내줄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올해 안에 어디 뭐 중간 발표나 소논문 투고까지는 가는 게 목표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이긴 해서 이게 또 책 쓰는 거랑 이런 거랑 달리 저 혼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칼럼 모은 거 네. 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고 그렇습니다. 처녀힙합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세상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눈물이 나 너네 정말 보면서. 이제 논문을 안 하려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논문 써서 벌써 끝났는데 자꾸 다른 책을 내는 거야. 다른 글을 쓰는 거야. 얘가. 원래 다른 걸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졸업장은 못 안았지만 네. 책은 2권 안게 되는. 그럼요. 우리 이진송 작가님. 혹시 차녀힙합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네.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네. 저도 이제 그 TTS로 요새 네. 듣는 게 조금 네. 습관처럼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냥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그 할머님 네. 그 에피소드에서 맞아요. 아침부터 눈물을 줄줄 흘리고 너무 슬퍼요. 저도 너무 저희 슬퍼가지고. 할머니 책에 나왔던 그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필 코로나 시국에 보내드려가지고 제가 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정말 차녀답게 차녀의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장녀도 조금 감싸보는. 네. 깠다가 감쌌다. 정말 나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저는 이런 제가 싫습니다. 약간 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오빠였다면 조금 더 신나게 깠을 맞아요. 것 같은데 언니라서 또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 깠으면은 요쯤에서는 좋은 점을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 네. 약간 요런 느낌들이 자꾸 단짠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렇죠. 참으로 이진송스럽다. 네, 그것이 참 눈물 나는 이제 중립 기여가 몸에 박혀 있는 차녀의 삶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녀 힙합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많이 팔아야죠. 문학동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고 잠깐 과몰입 특집 시작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요즘 구강 내 청결 관리는 필수죠. 양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매일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인데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아버지가 지독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딸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들여 만든 단 하나의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만나보세요. 테라브레스는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2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차지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당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가글은 아무거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글 속 유해 성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빼고 순한 것만 남긴 테라브레스 오랄 린스.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강 내 프라그와 악취는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화한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원인부터 제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테라브레스를 검색하세요.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2022년) 당신은 안전한가요? 차별과 폭력, 혐오는 여전히 먼지처럼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나와 연결된 우리가 바꿔가야 할 미래. 당신의 관심이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편견이 없는 시선, 폭력이 없는 시선, 다양한 시선을 이어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지역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0회 창원여성인권영화제는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창원 여성의 전화 주최, 창원 특례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창원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테라브레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레이첼 얘기만 했는데 지금 진송님께서 네. 너무 새로운 스토리를 지금 알려주셔가지고 네. 네, 지금 듣고 싶다. 당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레이첼 이야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가 테라브레스를 처음 알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때는 테라브레스가 아직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이 되기 전. 그래서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던 시절. 제가 인터넷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봅니다. 그 판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섹스 판타지나 아니면 로맨스 소설, BL 소설 이런 데서 나오는 현실과는 다른 그런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닝키스 하지 마. 아가리 쩐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달았어요. 네.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낄낄 깔깔 웃는데 갑자기 근데 테라브레스 같은 거 쓰면 입 똥내가 안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키스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기 전에 테라브레스를 하면. 네. 어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닝키스를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샀어. 어쨌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상쾌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샀는데 두근거리면서 이제 가글가글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상쾌한 거예요. 안 나는 거야. 어머머. 우리 밤사이 왜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가 내 입에 똥 퍼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양치질 하고 잤는데 무슨 일이지? 약간 무슨 일이지? 자다 깨서 담배 폈나? 약간 이런 담배 피고 믹스커피 먹었나? 이런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어쨌든 직구 사이트에서 그러고 나서 그게 품절이 됐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아마 커뮤니티랑 SNS에서 좀 흥했을 거예요. 그 글이. 그래서 흥했으니까 제가 봤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구할 수가 없게 되면서 한동안 관심을 끄고 잊고 살았죠. 그렇던 어느 날 영노자를 듣는데 한국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해적판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테라브레스와의 강렬한 추억을 얘기했더니 비욘세님이 너무나 완벽한 마케팅 펀치라인. 그러니까 모닝키스를 원하는 당신 당장 하세요. 테라브레스 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물론 모닝키스 할 상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저처럼 사세요. 그렇죠. 내 손해라도 해. 그럼요. 저도 없어서 샀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사과한테도 또 뽀뽀해야 되고. 그럼요. 반려동물한테도 아침부터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루틴이니까. 네, 그래서 당신의 상쾌한 아침을 위해 여러분들 테라브레스 하세요. 알 실컷 떠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짐성님의 고향. 네. 창원에서. 제가 또 메이드 인 창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창원. 네, 창원 여성의 전화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창원 여성 인권 영화제가 곧 열립니다.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창원 롯데 시네마에서 열리는데요. 영화제 참가 신청은 창원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권 관련 영화가 나오고요. 감독분들과의 GV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부스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비욘세님께서 9월 3일에 그 영화 나를 깨우는 바람에 출연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혼 관련한 다큐인데
거기에서 이제 김민주 감독님하고 비욘세님이 두 분이서 GV를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욘세님 보러 가야지 어떻게. 창원까지 가야지. 가야지. 또 근처에 계신 분들 오면 좋죠. 평소에 이제 볼 일이 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창원 여성의 전화에서 예전에도 한번 연락 주셨었는데 힘들게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거 네. 또 영화제라는 게 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또 박봉으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눈물이 나 또. 정말 인권 단체란. 갑시다 창원. 갑시다 창원 여러분. 강동원, 차학연, 미미의 도시. 세상에 왜 이렇게 걸출해? 아우 많습니다. 인피니티고 호야 씨도 창원 출신이고요. 어머머머. 창원 출신들이 꽤 많아요. 어머. 네. 미남미녀가 많이 나왔네요. 그럼요. 세상에. 오. 좋은 곳입니다. 놀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드디어 과몰입 특집 제3탄 네.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 5일 정도 동안 사연 받았는데 재밌는 사연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만큼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뭐 덕질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뭡니까? 바로 아이돌이죠. 그렇죠. 네, 아이돌로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네. 첫 사연 짐송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정글님이 보내주셨고요. 과몰입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로 덕질 중에 맨님 트윗을 보고 바로 사연 씁니다. 사실 1등으로 썼어. 사실 제 과몰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 삶은 덕질이 전부입니다. 전 늦덕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덕질 중입니다. 캐럿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할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지. 전형적이죠.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저의 13명의 오빠 친구 동생들은 미주 투어 중입니다. 매일 밤 그들이 보고 싶어 눈물로 지새워요. 그저 비유가 아닌 정말로 눈물을 흘려요. 단지 다른 나라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원래도 자주 보던 사이가 아님에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으로 봤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던 사이 아니잖아. 한국에 있다고 나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심지어 고잉 세븐틴 같은 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헤어짐이 긴 기다림이 슬퍼요. 사실 지금도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다 트위터로 주접글을 쓰다 지난 영상들을 돌려봤어요. 코비드로 인해 오랜만인 월드투어가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질투가 오지게 나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덕질을 하기 전에 영원을 약속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원이란 말 안에 사전적인 뜻 이상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매 지금 흐느끼고 있는데. 난 영원이란 단어가 나온 부분에서부터 그냥 죽을 것 같아. 왜요? 이것이 바로 아이돌 팬들의 사랑입니다. 너무 거창하잖아. 영혼을 약속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요. 저도 1세대 아이돌 때부터 영혼을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막 살았지만. 내 영혼을 걷어찼지. 그럼요. 그들이. 난 영원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시간의 기한이라는 영원보단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함께 있고픈 마음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랑은 볼 수 없고 때론 저조차 그 크기를 몰라 답답하지만 적어도 지금 느끼는 사랑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세븐틴에게 하는 약속은 나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사랑이 몸으로 느껴져요. 점 되게 많아요. 이런 나 과몰입인가요? 점 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인걸요. 아련해. 점이 너무 많아서 더 웃겨. 그러니까요. 지금 막 눈물 나고. 네. 오빠들. 사실 해외 팬들은 얼마나 또 더 기다렸겠어요. 그럼요. 네, 해외 팬들의 마음 내가 안다. 여기 제발요.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 한 번만 와달라. 한 번만 진짜 나는 공항까지 달려갈 마음이 있다. 그래. 네, 그래서 해외 팬분들한테 기회가 갔다. 한 번 정도 조금 양보했다. 그럼요. 네, 좀 대인배처럼 큰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입덕이면 아직까지 못 본 거 많을걸요. 세븐틴이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7년치를 지금 다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럴 때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지금 다 봐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눈물 뒤져가지고. 닦고 지금 쌓은 떡밥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곽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캐럿이에요. 네. 세븐틴이 아주 흥하고 있어요. 네. 제 친구들도 갑자기 세븐틴에 입덕을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영업하고 링크를 너무 많이 보내.
그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링크를 너무 많이 보내고 다들 캐럿 계정을 갑자기 하나씩 만들고 네. 막 분리하는 거 뭔지 알죠? 약간 중국 계정 아니고 갑자기 K-pop 계정 갑자기 만들어지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입덕 초기 좀 갈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관심 가는 멤버가 있나요? 저 지금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무대를 좀 보긴 했는데, 그 타이틀곡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딱 얘다! 요거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다들 뭐 잘생기고 멋있고 막 무대도 너무 좋고 막 이런데, 준이라는 애가 딱 눈에 띄었어요. 잘생겼다. 네.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걔가 진정령이나 강직역으로 나오는 왕탁성이라는 배우랑 엄청나게 닮아가지고, 또, 심지어 그 친구도 중국인이더라고요. 계속 중국을 찾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내 DNA가 끌어당기는. 한국 사이에는 중국 찾아내는 거야. 13명이나 있는데. 근데 찍은 애가 중국애래. 그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이 정도면 그거 아니야. 그 수백 찾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중국 찍으면 남자를 찾아서. 찍으면 중국애인 거야. 그런 얼굴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의 그 역할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네. 근데 그 친구가 뭐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되게 깨발랄한 느낌이고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되게 디즈니 공주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보니까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거의 똑같이 생길 정도에. 그래서 그 둘이 그걸 알고, 뭐, 마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안 간다. 취향이 어디 안 간다. 이거를 K-pop 전문 용어로 몰드라고 합니다. 어떤 그 몰드가 있거든요. 각 기획사에서 사장 취향의 몰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찍어낸 듯이 세대별로 그 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속절없이 이제 계속 돈을 갖다 바치 대대손손 갖다 바치는 거죠. 그 관상한테만. 네, 그 몰드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이제 같은 그룹이 아니더라도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드가 있는데 이렇게 또 중국 남자의 그 몰드에 걸려버린 맨님. 중국의 미남의 그 특유의 진한 이목구비. 네네네. 그거에 좀 꽂혔나 보다. 하지만 준이 내가 지켜볼까? 아직은 몰라. 아직은 조금 튕기는 중. 아직이야. 네. 지금 캐럿 간제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주변에 캐럿분들 열심히 맨님에게 영업을. 링크 그만 보내. 링크는 하루 3개로 정해주세요. 그래, 진짜 딱 3개까지. 진짜. 저도 친구들이 그런 거에 갑자기 너무 빠지면 하루 3개까지는 해준다. 이제 최대 3개 제한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도 천천히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봐요. 맞아. 3개 정도 보내야 이제 좀 볼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들 자제하시고. 아무튼 김곽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맨님. 평소에 맨님 방송을 즐겁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븐틴, 그 중에서도 원우라는 멤버를 향한 점점 커져가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화를 마지막으로 남일 같지 않아요? 네. 한국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줄어 요즘 대사라는 아이돌들을 봐도 무감했습니다. 사실 세븐틴에 대해서도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노래가 신나 운동할 때 듣기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총으로 그들 무대 영상부터 자체 콘텐츠인 고잉 세븐틴을 한 해씩 보게 되었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보다 실제 그 멤버들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에 그냥 빠져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답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 사랑은 뭐랄까 또 점점점 캐럿들 점점점 금지해야 돼. 썰물의 해변을 거닐다 정신 차려보니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배꼽까지 차오른 바닷물과 같달까요? 그런가 하면 제 최애 멤버 원우에 대한 마음은 하얀 종이 위에 무심코 올려둔 만년필과 같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오타쿠다. 이거 캐럿특인가? 이거 왜 이렇게 아련하지? 잉크가 종이에 깊게 스며든 것처럼 말도 없고 낯을 가리는 원우가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원우는 13명의 보석 같은 아이돌 중 내성적이고 조용한 스타일로 처음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멤버였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보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이쯤에 멘트를 한 번 쳐야 한 번이라도 앵글에 잡힐 텐데 였어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왜 가끔씩 별말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해서 신경 쓰이는 반에 있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렇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착즙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거지. 네네. 말하고 나니 라노벨이네요.
이런 사람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급기야 그의 무표정에서도 희노애락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젠 처음으로 앨범도 사봤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니 대운의 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원우가 나왔어요. 원우 포카 나온 거야. 네, 알아보고 나왔네요. 그쵸, 여한이 없습니다. 세븐틴용 용비 어천가는 말을 해도 모자라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이만 줄입니다. 매님 여름의 끝물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뜨겁네요. 지금 뜨거워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앨범 샀는데 내 최애 멤버 포카 안 나왔어. 또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계속 사야 돼. 그게 또 저는 몰랐는데 판매하는 레코드점마다 뭐 또 이렇게 버전이 뭐 또 다르게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미공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미공개 포카인데 그게 또 판매점마다 달라요. 그니까요. 네. 그 진짜 이건 장사 속이다. 네, 판매점마다 다르고 그리고 공구를 통해서 하면은 또 그 공구를 통한 공구 특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 럭키드로우라고 해가지고 그 지점에 직접 가서 살 때 주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드래곤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돈 버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네네. 어떡해. 난 가져야 되는데. 네, 아무튼 세븐틴 분들이랑 행복한 사랑 되시기를. 네, 또 세븐틴이 그 전원 조기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이 그룹은 계속 안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룹이라서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세븐틴 몇 년 차냐. 저도 이름은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그랬더니 7년 차래. 그래서 재계약은 했더니 했다면서. 활짝 웃던데 저희 친구. 활짝 웃고 있죠. 활짝 너무 행복한 거지 지금. 15년도 데뷔 아이돌들 중에 가장 먼저 그 슬픔의 그 딜레마를 빠져나갔을 거예요. 조기 재계약을 해서. 네. 근데 13명이나 되는데 멤버가 다 같이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대단해요. 그 호시 씨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나와서 영지 씨가 하는 이게 뭐 우리가 사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 재계약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쵸.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를 수 있고 7년이나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걸 했다는 게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호시 씨가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의견 일치를 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멤버들 맞아요. 사이에. 네. 세븐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요. 강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셀럽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이라고 합니다. 과몰입과 짐송이라는 두 단어 콤보를 듣자마자 정신 차리고 보니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을 하고 있네요. 사연을 쓰는데도 떨립니다. 독일 언니들 때부터 맨님 팟캐스트 들으면서 자지러지던 세월을 거쳐 영노자를 기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후 게스트로 나온 비욘세님께 홀딱 빠져서 옆 동네 전 에피소드 마라톤을 마친 뒤 뜨문뜨문 올라오는 밀림의 왕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나. 맨님은 아마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겠지만 이미 맨님이 그 옛날에 쏘아올린 팟캐스트 어벤져스에 푹 절여져서 살고 있네요. 행복해. 그런 제가 영노자 5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연을 두들기고 있는 이 맴을 알란가 몰라. 감기가 무량합니다. 귀여워요. 사실 제가 사연으로 쓰려고 했던 과몰입 아이템은 이게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 나 팟캐스트 과몰입러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가는 나를 셀 것 같아서 황급히 오늘의 주제를 소환해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온 과몰입은 다름 아닌 멍게입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거 했어. 신봉선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정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받은 사연 중에 가장 신박했다. 네. 생각도 못했어요. 참신상. 그러니까 참신상 드립니다. 네. 네. 이번 봄부터 최근까지 각종 멍게를 섭렵하며 거짓말 좀 보태서 1일 1멍게를 해오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해산물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으나 이렇게 한 종류에 꽂힌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봄에 신선한 자연산 멍게를 우연히 먹었는데 그 향과 그 단맛과 그 육즙, 그 습도 모든 것이 완벽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근처 횟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켜 먹는 걸로 모자라서 네이버 쇼핑으로 전국구 멍게를 미친 듯이 주문해서 시켜 먹었습니다. 지난 3개월 결제 내역을 보니 1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진짜 많이 먹은 거야. 세상에. 멍게만으로 100만 원? 네, 쉽지 않은데요. 네. 네. 처음에는 깐 멍게로 시켜 먹다가 그까짓 거 손질 뭐 있겠나 싶어서 과감하게 통멍게로 주문하고 유튜브 보고 칼질을 시작했더니 이제는 멍게 1kg는 5분 컷으로 장만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장인이네 이제.
활멍게와 꽃멍게의 차이와 제철 돌멍게의 단맛은 넘사벽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멍게를 하루가 멀다 하고 약반 사람처럼 먹는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진지하게 그러다가 네가 멍게 씨를 말릴 작정이냐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직 파는 걸 보니 씨는 안 말랐나 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냥 해산물 좋아하는 나, 멍게 많이 사랑하네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주말이라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한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힘든 일주일을 보낸 남자친구가 그날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 일주일이었는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다. 오늘 쭉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6년을 키우니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6년 만에. 네, 대견함과 감동이 밀려와서 안아주면서 궁디팡팡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풀어주려 제 차로 야경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죠.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자꾸 까먹은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남자친구가 우선순위지 라며 자꾸 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뒤통수에서 뻗쳐오는 불안함. 그렇게 불안함에 외줄타기를 하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잠깐 보았는데 그때 발견한 택배 문자.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네이버 쇼핑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시킨 자연산 돌멍게가 이미 낮에 집으로 도착해 있다는 배송 문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슈퍼컴퓨터급으로 돌아가는 머리. 거제도에서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 달려왔을 우리 아이가 아무리 드라이 아이스와 보냉팩에 쌓여서 온다 해도 35도를 웃도는 이 미친 여름 날씨에 문 앞에서 8시간이 넘도록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겠네. 온도에 퍼져서 물 빠지면 맛 없어지는데 아니야, 상하면 어떡하지? 안 돼. 호텔에서 남자친구랑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가면 이미 마탱이가 가있을 돌멍게 생각에 그때부터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초조하고 불안했으나 최대한 티를 안 내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 편히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지 아까보다는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는 남자친구. 농담도 하기 시작하길래 거기에 맞춰서 박장대소도 해주면서 충분히 기분이 풀린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말았는데요. 자기야, 내가 돌멍게를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유유. 우리 자기 기분 풀린 것 같으니 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괜찮을까? 6년이나 기다려서 드디어 이런 감정 표현을 이런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걸 확인한 날. 네. 나 이제 돌멍게 때문에 집에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6년을 키울 수 있지만 멍게는 6시간도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을 리가요. 전혀 안 괜찮았습니다. 6년 연애하면서 웬만한 서러운 스토리의 주인공은 항상 제 담당이었는데 한 방에 기세를 역전시킨 역대급 사건. 바로 저의 이 대사로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숨막히던 차 안의 공기. 우리는 다행히도 여전히 사귀고 있지만 이 역사의 날은 저희 커플에게 돌멍게의 밤으로 불립니다. 관악괴의 밤. 과몰입이 낳은 괴물. 과몰입이 낳은 괴물의 밤. 돌멍게의 밤. 근데 다 쓰고 보니 재미없을까봐 걱정이 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노자 정치자가 맞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과몰입 스토리였습니다. 맨님, 짐송님 정말 팟캐스트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맨님을 비롯한 저만의 팟캐스트 어벤져스들 절대 지켜. 셀럽맨, 비욘세, 짐송, 피우다 언니 등등 괄호 열고 누나지만 이미 피우다 언니라는 대명사로 자리 잡은 그녀까지. 쌍도남이지만 시스젠더 퀴어 남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나름 다채로운 걸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어벤져스 팟캐스트 들으면서 얼마나 저라는 세계가 확장되는 기쁨을 느끼는지 꼭꼭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저의 장래 희망은 셀럽맷의 녹음 광대가 되는 것인데 그 꿈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신상. 오늘의 참신상. 멍게. 그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속상하다? 그 무슨 상관이야? 남자친구는 속상해도 온도에 퍼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네, 멍게는 퍼지거든요. 그렇지. 내가 두고 가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럼요. 하지만 돌멍게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안 돼. 그치. 여전히 드시고 계시는지. 여름철에 바짝 먹어야 되나? 저는 멍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이 철인가 싶긴 한데. 통영에 가시면은 멍게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멍게가 좀 유명한가 봐요. 한번 이렇게 좋아하시면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놀러와서 뽕을 뽑으실 듯.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제 기분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멍게빵. 그럼 나오면 진짜 화낸다. 자기야 우리 여행 가자 해서 가는데 멍게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야, 이별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러려고 나 데리고 온 거야? 가뿐싸. 멍게 같은 하루. 그러니까. 그래도 어떡해. 거기까지 갔으면 네. 자고 와야지. 자고 와야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 풀리니까. 그럼요. 화이팅. 네, 자기 전에 테라브레스 하시고. 아, 그러네. 테라브레스 들여다야겠어요. 네. 네. 그 다음 사연은 찹쌀토마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5,000원만 주면 키스하는 거. 언제적이야. 기현이, 백묘, 하얀 고양이 등 인소부터 웹툰 프로 과몰입러였던 저는 왓챠에 안 본 애니가 없을 정도로 씹덕후를 넘어서 BL의 세계까지 섭렵해버린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 너무 놀랬잖아, 여기서. 나 너무 놀랬네. 이게, 아버지가, 좀 되게 이상적인 가족이에요. 네, 일단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미대 막학기를 남겨둔 졸업반이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어서 짬날 때 글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온 저는, 모모님께서 둘이 도란도란 청간사복을 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청간사복은 이제, 그 진정영의 원작이 마도조사를 쓰신 묵향동우님이 신작이에요. 네, 근데 요건 또 세계관이 굉장히 크고 네, 15권짜리.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애니로도 나왔거든요. 네네. 애니 굉장히 잘 만들었다. 애니를 보고 계신 건가 그러면? 네네네. 네. 엄마는 그게 BL인 줄 눈치채고 손만 닿아도 스칠 듯 아련하다며 그걸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치. 하지만 아빠는 청간사복 화풍처럼 잘 그려야 한다며 제게 오히려 훈수를 두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둘이 같이 정주행을 달리셨다는데 아빠가 10분에 한 번씩 우리 찹쌀이 이렇게 잘 그려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걱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뒤 아빠와 왓챠 뭐 볼 거 없나 고르던 중 아빠는 갑자기 급발진해서 청간사복을 굳이 틀어서 오프닝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봐라. 얼마나 디테일하지 않냐. 너 저렇게 그릴 수 있니? 하면서요. 문제는 아빠가 청간사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향동우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청간사복 치시면은 그 주제가랑 그게 나오는데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번 그 노래도 되게 좋고 네,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또 본가에 왔을 때 아빠는 진정령 정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본 상태였습니다. 저와 엄마가 옆에서 저 봐. 남자랑 상하는 것 모르는 거 봐. 이랬지만 굴하지 않고 저도 띄엄띄엄 본 것 같은 중간 부분도 넘기지 않고 진정령을 진정으로 즐겼습니다. 심지어 아빠 보고 아빠는 샤오잔이 좋아, 왕이보가 좋아? 라는 질문에 유도리가 있는 샤오잔이 더 좋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최 잡으셨어. 왕이보 캐릭터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사이좋게 유튜브에서 샤오잔 왕이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샤오잔이 진정령 콘서트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아빠가 왜 내 안을 안 하냐고 해서 아빠 지금 공항 가려고 그래? 맨님이랑 같이 가 있어야 돼. 아빠는 BL 디나이얼일까요? 디나이얼 치고는 너무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맨님처럼 중화권 드라마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냥 덕후입니다. 최근에는 조로사가 나오는 필모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위터에서 중도를 팔 때 조로사님을 덕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콩콩 팝하시죠. 맨님과 만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으면서도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 소개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거짓말 같지만 100%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에 유행했던 주술회전 혼자 정주행 끝나고 혼자 영화관 가서 극장판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저도 아빠지만 기묘합니다. 여러분의 덕질 아빠의 덕질 응원합니다. 어덕행덕 하셨어요. 근데 되게 가족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화목하네요. 네,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는 것의 정체를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고 약간 이제 놀리면서 그렇지. 네, 함께 해주시는 보기 좋은 모습.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뭐 찾아서 보고 이런 거는 저희 집에서는 전혀 없는 일이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이러면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다. 그러니까요. 같이, 네. 네, 저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가 그렇게 많았던.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삭막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덕후들이 부모님이 되면서 요즘에는 점점 뭐 BL이나 뭐 이런 거 어디다 어떻게 숨기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고로 제가 엄마입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머. 이제 덕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아직 자식으로부터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세대 때는 아직 좀 드문 분이긴 해요. 김유한 아버지. 근데 좀 되게 신기하다. 조술회전도 극장판을 혼자 가서 보실 정도면 정말 좋아하신다는 건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그럼 얼마나 좋으실까. 옛날에는 좀 보기 힘들었잖아요. 맞아. 요즘엔 진짜 스트리밍도 많이 되고 영화도 개봉을 하고 이러니까. 예, 아빠 진짜 덕후.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본투비 덕후인데 결혼을 한 거야. 결혼한 덕후일 뿐인 거지. 네, 그래서 그냥 덕후를 낳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덕질은 유전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도 딸이 그림을 그리니까 또 얼마나 설레고 좋겠어. 그러니까. 아, 맞네. 아, 근데 나 너무 기뻤겠다.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막. 커미션 넣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딸한테 커미션 넣기. 우리 딸님이 5만 원 주면 얼마나 그려줄 수 있니? 5만 원만 주면 그림 그려주는 딸. 수정 한 번밖에 안 돼요. 연락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애니를 혹시라도 내 딸내미가 그려줄까 생각하면은 엄청 떨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악동 뮤지션의 찬혁군을 보고 찬혁군이 시킨 노래를 수현 씨가 되게 잘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츠네 미쿠를 가진 작곡가라고 하잖아요. 맞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출력해주는 자신만의 하츠네 미쿠를. 그니까. 지금 가진 거야. 얼마나 좋겠어. 나 같아도 맨날 곡 쓰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둥부둥 해줘야 돼. 네, 행복하세요. 네. 무슨 일 생기면은 이납으로 연락 주시고. 기다릴게요. 네. 다음 사연. 네. 내일모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시그널부터 솔로 지옥 등 연애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즘. 워낙 과몰입을 잘하는 타입이지만 하필 오래 사귀었던 8년. 애인과 헤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헤어졌던 연인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합숙이라니. 술 마시면서 보거나 보다가 술 땡겨서 취하거나 매일 밤 울고 불고 열폭하고 배신감 느끼고 미안해하고 진짜 웬만한 드라마 영화보다 재밌더라고요. 요즘 방송되는 환승연애2에 또 과몰입을 시작한 저. 다행히 애인이 생겼습니다. 8년 사귀었던 엑스와 재회했어요. 사귄 게 아니잖아. 페이크를 썼어. 오. 네, 환승연애 과몰입해서 재회한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믿겠냐고. 믿겠냐고요. 이거는 100% 환승연애 때문이고. 그렇죠. 환승연애 보면서 이제 거기 나오시는 출연자분들께서 이제 예전 같이 했던 추억 같은 거 생각하면서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생각난 거야. 좋았던 시절 있었지. 그렇죠. 그때 미안했지. 그래서 좋았지. 맞아. 그 돌아간 거야. 다른 사람이랑 또 8년을 채운다? 네. 막막하지. 근데 8년 이미 한 사람 있는 거야. 너무 쉽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친구, 그 애인과 했을 어떤 울고 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환승연애를 통해서 대리 체험하고. 그치. 이제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각이 섰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한 게, 이런 사연들 모아가지고 환승연애 제작진들이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해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환승연애를 보고 다시 재회한 연인들. 맞아. 약간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걸 하나 나오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환승을 권하려고 했는데 그냥 재회한 거지. 그치. 네.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저도 환승연애 보진 않았는데 보는 친구가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실제로 재회를 원하는 출연자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출연을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전 애인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표하는 걸 보면 미치지. 불같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나도 내 눈앞에서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이별 후에 그냥 내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앞에서 알짱대면서 딴 사람을 만난다? 그럼 너무 싫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이죠. 정말 매운맛 프로그램입니다. 그니까. 어쨌든, 네. 왜 내일 모레일까? 어쨌든 재회를 축하드립니다. 네. 제 축하드리고, 네.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근데 또 몰라 헤어지면 또 사연 주세요. 뭐 또 헤어지면 또 뭐 돌싱글즈도 있고요.
그치. 그 헤어지고 나서 사연은 네. 비욘세 쪽으로. 그렇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네. 그 다음 사연은 구키님. 안녕하세요, 맨님. 저는 한 번 빠지면 그것만 생각을 미친 듯이 하고 그것에만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는 타입인데요. 다 우리 모습 아니야? 그래도 알고는 있어. 다행이야. 저는 작년에 불행하게도 다음 카카오 포털에서 연재되는 비밀 사이라는 BL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BL 본다는 것을 잃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매일 첫 타에서 끝 타까지 정주행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랑 똑같아. 저도 요새 계속 장진주 얘기만 하거든요. 심지어 내일이 환갑인 이모를 만났을 때도 이모에게 보라고 강력 추천을 하죠. 이모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 정도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왜 배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배 누르면 장진주. 비밀 사이. 그러니까. 저는 15세에 카카오에서 연재되는 작품이라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9금 아니니까 씬 안 나온다고 지금. 그때 나는 미쳤었죠. 심지어 오빠네 부부를 만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파트에 아파트 내에서 흡연 금지 종이가 붙어 있길래 오빠 비밀 사이 세계관은 집에서 담배 펴주세요. 담배 냄새 안 배는 세계관이래 하니까 오빠랑 세연이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개념지 않았습니다. 좀 개념하시는 게 어떤지. 멈췄어야 되는데. 하지만 오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맞은편에서 제네시스가 와서 오빠 비밀 사이에서 신재민이 타는 차가 제네시스야. 돈 개 많은데 교수라서 눈치 보여서 제네시스 타 이렇게 말하니까 오빠가 룸미러로 세상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대답도 안 해주더군요. 참고로 저희 오빠는 속구리준처럼 다정한 타입입니다. 오빠의 다정함에 씨를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본 적 없는 그 차가운 눈빛에 그때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뒤로는 트위터 계정을 봐서 열심히 에너지를 트위터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건강한 거야. 근데 트위터에 가보니까 저는 과몰입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 또 찐의 세계에 들어가면 난 좀 초라하지. 네, 병아리인 것 같아. 나 정도는 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 뭔지 알죠?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읽힐까 싶은 여담이지만 제 주변 현실 친구 중에 BL을 보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놀랍게도 취향이 안 겹쳐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영화 좋아한다고 하지만 마블 좋아하는 사람과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좋아하는 사람과의 간극과 비슷한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한 장르잖아.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랑 엑스맨도 아니고 이건 너무 멀리 갔잖아 지금. 그래서 트친 분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귀여우시네요. 근데 이런 마음 이해해요. 너무 빠져있고 이걸 네. 빨리 나누고 싶은. 맞아요.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 순간. 네. 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오빠의 마음을 이해한다. 선교사가 되는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는. 왜냐면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잖아. 빨리 전파를 해서 함께 해야 하는. 너도 이 세상으로 왔으면 하는 네. 그 마음 진짜 이해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종교도 어떻게 보면 넓은 그렇죠. 의미의 그런 팬덤 활동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열심히 비슷하게 장진주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있다가 한 분 낚였다. 한 분 그러니까. 주님 한 분 갑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또 제가 장진주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장진주를 몇 달 동안 외치신 그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이게 다단계 같은 그쵸. 네, 거의 똑같은 마요님 감사하다. 몇 달 외쳤지만 내가 외면했거든. 그렇게 드디어 이제 매님도 그 밑에 한 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렇지. 네, 데뷔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요님한테 뭐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떡 돌리고 막. 그러니까 뭐라도 챙겨줘야 돼. 왜냐면 네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거든 지금. 그렇죠. 몇 달을 혼자 외친 거야. 제발 좀 봐달라고. 가서 이제 신고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싹 무시했거든요. 나중에요. 뭔지 알죠? 나중에 언젠가 꼭 볼게요. 리스트에 올려둘게요. 이런 거 뭔지 알죠? 네, 약간 튕기는 거. 그치. 하지만 그럴수록 넘어왔을 때 짜릿하다. 그렇죠.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저도 이 구키님 사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완전 머글 중에 상머글로 살면서 저한테 맨날 진송아 현실의 남자를 만나라.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저를 훈계하던 친구가 프로듀스 101을 좋아하면서 처음으로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저한테 여행 가서 트위터 하는 법을 저한테 배우고 이랬어요. 그 어르신들 실버 디지털 교실처럼 제가 이걸 누르면 이러면서 RT라는 거는 퍼가요 같은 거야.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개를 하게 돼서 그 개 말투를 현실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너무 과몰입을 하고 이분처럼 약간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현실에서는 그런 말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걔가 막 펴펴 이런 소리 내면서 그래서 제가 안 돼 큰일 나 그거는 안 돼. 펴펴 뭐야? 그냥 개에서 쓰는 그 웃음소리 같은 건데 감탄사 같은 건데 그거를 막 쓰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돼 이러면서 원래 이렇게 애매하게 수치스러운 건 오타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간인들이야 머글들이야 이 친구가 펴펴를 하든 말든 겔 말투를 쓰든 말든 그치. 조금 특이하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저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 이러면서 제가 막 잡혀가 이러면서 펴펴? 지금 거의 아키하바라에서 춤추는 덕후급이야 지금 뭔지 알죠? 막 이거 진짜 격하게 춤추는 지금 나 좀 봐달라고 그런 거잖아 지금. 안 되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과몰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오빠의 싸늘한 눈빛이나 저같이 좀 오래 고여있는 사람들처럼 약간의 길라잡이 정도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이 과도기를 뛰어넘어서 트위터에 정착하듯이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한테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보통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너무 과몰입해 있을 때. 맞아요. 사실 머글도 이걸 잘 못하면 왜 자기 아기 사진을 그렇지. 카톡에는 모든 사람에게 쏘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리액션 또 바라고. 네네. 다들 자제하자. 자제하자. 적당히 친구들에게 하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은 불멸의 홍익인간님이신데요. 본인 제목도 정해주셨어요. 제목. 조민 보면 경로하는 친구 엄마.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사연을 대필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악계이십니다. 예수 악계입니다. 그래서 빡빡머리를 보면 몹시 예민해지십니다. 친구가 나도 머리 밀까? 이러면 진심으로 경로하십니다. 친구 아버지 머리 스타일이 현재 잔디 인형, 잔디 자라기 전 상태인데 그 모습 또한 몹시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친구 왈, 장난하냐고. 머리 없으면 불교 아니냐고. 아니 근데 이게 웃기게 머리 없으면은 뭐 중이냐 머리 없으면 스님이냐 이래도 되는데 불교한다 동사로 만든 것 종교를 너 불교하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포인트야. 이 어머니 기독교를 시게 하시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 하는데 너 불교냐고 지금 너무 웃기다. 그리고 아래는 과몰입 썰은 아닌데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친구 카톡 그대로 퍼왔습니다. 허락받음. 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 만화가가 남자끼리 관계하는 거 그렸다는 얘기 꺼내서 웃겨서 기절할 뻔. 꿈에서 하나님이 혼쭐 내가지고 정신 차리고 교회 잘 다닌대. 이 얘기 꺼내고 나한테 우리 딸은 그런 거 안 그린지? 했어. 참고로 친구는 애니메이션 학과입니다. BL도 좋아합니다. 그럼 이만 행복하십시오. 우리 딸은 그런 거 안 그리지? 네, 그 짤 있잖아요. 우리 딸 남자들끼리 뭐 하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지. 우리 딸 엄마는 엄마 딸 믿어. 그런 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뭐 너무 하고 있겠지. 그럼요. 얼마나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되게 너무 웃기시네요. 네, 헌트 보고 연락 주세요. 네, 다음 사연 제가 이제 한번 BL 좋아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 왔어. 다 여기 왔어 지금. 지금 모여라 비엘러 꽁동산이에요 지금. 그니까 지금 네 이거 제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김리디님 돈 얼마나 쓰고 있는 거야? 태초에 진정령이 있었다. 중국 벨소에 입문하고 눈물 콧물 다 쏟은 뒤 한국으로 건너와 리디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맨님만큼 중독에 취약한 저로선 쏟아지는 도파민의 홍수에 그저 잠식될 뿐인 나날들을 보내며 밤샘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연휴 동안 10권짜리 피폐물을 달렸는데 연휴가 너무 피폐한 거 아니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피폐물이라는 장르가 내가 피폐해진다는 뜻이구나.
간간히 밥 먹고 강아지 산책시킬 때만 제외하고 금요일 밤부터 광복절인 월요일 밤까지 잠도 안 자고 이북 리더기만 붙잡은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나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 밥 좀 드시라고요. 종이 캐릭터들 사이에 게이를 괄호로 넣었어. 종이 게이 캐릭터들이 눈물 콧물 다 빼며 절절하게 사랑하는 거 대체 언제 재미없어지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재밌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세계를 알게 된 뒤로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계속되지. 라이프 고즈 온처럼. 이것도 계속, 중독도 계속된다. 이거는 뭐 중독이랄까 그냥 이제는 생활인 네. 나의 일부분. 일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피폐물 얘기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욘세님한테 제가 이제 짐성님이랑 비욘세님이랑 같이 그 왕자의 게임 네네네. 봤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이 되게 내용이 피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큰 세계관 막 이런 얘기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비욘세님이 저한테 그걸 보다가 너도 참 변태다. 이런 자기 학대적인 컨텐츠를 보면서 과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에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자의 게임을 보는 동안 저는 동굴에 갇혀서 감자만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요. 그치? 제 영혼이 춥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누가 자꾸 절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아서. 그치. 네.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다 불행하거든요. 네. 한 명도 행복하지 않아. 거기 진짜로. 하지만 또 초반에는 이제 데너리스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에는 또 아리아가 성장하는 과정.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 아유, 피폐함 속에서도 이제 싹은 자라난다. 그렇죠. 눈은 좀 나빠질 수 있어요. 네. 화면이 굉장히 어둡다. 저희 불 꺼놓고 봤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다고 보일 것 같나? 그렇지도 않아. 시즌 8 정도 가면은 진짜 어두워가지고 저 이제 내가 이거를 화면을 너무 어둡게 해놨나? 그래서 밝기를 막 올리고 해도 잘 안 보여. 괜히 눈을 실눈 뜨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보여.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하지만 네 비욘세님은 일단은 자기가 좋든 싫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완주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겨내야지. 비욘세 이겨내야지. 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연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네. 네. 국립세종 수목원 초돌이님. 닉네임부터 범상치 않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세종 수목원에 과몰입 중인 국립세종 수목원 초돌이라고 합니다. 올 10월이 되면 만 2살이 되는 우리 애기 국립세종 수목원에 과몰입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시작은 사소했어요. 공짜 욕심이었죠. 수목원에 무료로 입장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평가단에 도전했는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목원에 자주 가서 구석구석을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겠더라고요. 이왕 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뒤지면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좋은지 캐내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주에 2회 이상 방문해서 눈에 불을 켜고 수목원을 뒤지는 나날이 이어지며 저는 어느새 주기적으로 수목원에 가야만 하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일이냐고. 수목원 전에 비엘 하시던 분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문체가 그래. 그니까. 오타쿠야, 오타쿠. 그니까. 수목원에 가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수목원의 모자란 점을 찾아내던 카메라는 언젠가부터 꽃이며 식물 사진을 300~400장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약간 정략 결혼서사 아니에요? 그니까. 그쵸. 그렇게 최우수 평가자로 선정되고 서비스 품질 평가 기간이 끝난 후 더 이상 공짜로 수목원에 갈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제 돈을 내고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목원을 위해 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이었어요. 마침내. 이분 일단 오타쿠고 정략 결혼 썰을 좋아한 것 같아. 그치. 그냥 한 건데. 네. 그냥 돈 때문에 거지. 네, 무료 입장으로 노리고 시작했는데 그 조건을 달성한 후에도 사랑은 계속된다. 그니까 300~400장 웬일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의 모든 일상은 수목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수목원 행사, 새로 피는 꽃, 새로 생긴 공간, 뭐 하나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안 간 사이 허락 없이 새로운 꽃이라도 필까봐 입술을 잘글잘글 깨물어가며 일상을 버티고 광공인데? 그러니까
네, 틈만 나면 새로운 식물들을 확인하며 오호라 이것 봐라 하면서 흐뭇해했죠. 귀여워. 아,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SNS를 매일 체크하며 혹시 놓치고 있는 식물이나 장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개화 소식과 장소를 친절하게 공유해 주시던 직원분이 이직을 하셨을 때는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마음속으로 음침하게 빌었죠. 또 온라인 친구가 또 그치. 진짜 친구거든요. 사라지면 너무 슬프지. 너무 슬프죠. 이제는 꽃사진을 찍다가 진짜 자주 오시네요 하고 인사를 걸어오는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제 SNS를 보고 직원으로 잠시 오해했던 다른 직원분께서는 식물 관련된 책을 선물 받기도 했어요. 국립수목원을 마치 개인 정원처럼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예야, 영예. 그러니까. 기적 영예야. 내 정원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꽃이 핀다? 안 되지. 안 되지. 감히? 내 정원에? 너무 불안하지. 내가 다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렇군요. It's mine. 제 겁니다. 자기 거야, 자기 거. 아. 덕질하는 사람이 그렇듯 한 번 갈 때마다 수백 장씩 찍는 사진을 컴퓨터에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수목원 쳐돌이로 계정도 새로 하나 팠습니다. 내가 좋은 거 남들도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 사진을 미친 듯이 업로드합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겠지요. 게다가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덕질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죽겠죠. 후후후. 평생 가는 슬프지 않은 덕질 함께 할 분 없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분 되게 아직 무명 신인 아이돌을 덕질하는 혼마 같다. 그치. 네. 맞네. 딱 그거네. 계정 올려가지고 막 얘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얘 얼마나 좋은지 막 알리고 싶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립수목원에서 지금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근처에 다른 수목원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돼. 그렇죠. 그럼 그걸 갈 수도 있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하는 기쁨? 그걸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첫사랑의 어떤 무게냐, 아니면 첫정이냐, 아니면 새로운 자극이냐. 첫정이란 표현도 너무 웃겨. 근데 저는 이 사연이 정말 이 모든 사연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힐링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덕질하는 대상이 식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대상은 식물인데 감정선이 전혀 식물계가 그러니까 아니고. 나도 지금 말하면서 아니까 약간 은은한 광기와 집착이 느껴져서. 그치. 네, 너무 흥미로워요. 역시 과몰입은 이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조금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너무 웃기네. 너무 귀여워요. 수목원에 이렇게까지. 진짜로. 근데 직원분들은 되게 흐뭇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새로 개장한 곳이면은 아직 막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럴 텐데 이렇게 매일 와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계정도 파가지고 막 사진 올려주고. 맞아. 직원분이 오해한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봐 했는데 아니야. 정말. 네. 아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네. 네. 그 다음 사연은 기억의 방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알 과몰입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평소 저는 퇴근 후 화요일 PD 수첩, 목요일 실화 탐사대, 금요일 궁금한 이야기 Y,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챙겨보면서 수요일, 일요일, 월요일에는 그알 유튜브와 명탐정 코난으로 한 주를 보내곤 해요. 사실 수요일은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보는 날이었는데 시즌3가 마무리되어 현재 텅 빈 상태예요. 참고로 당혹사 시즌4가 8월 27일 토요일 8시 35분에 첫방 시작한다고 하니 만감부 후후 하셨어요. 아무튼 전 몇 년 전 그알에서 최면 수사를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에피소드를 본 후 그알 과몰입러가 되었어요. 꽂힌 포인트가 있었어. 과몰입러가 된 후에는 제 곁을 지나가는 차와 차의 번호판을 한 번씩 눈으로 쓱 스캔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언젠가 나한테 최면 수사가 들어올 수 있거든. 언젠가 제가 미제 사건의 중요 목격자로 나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식당이나 카페에 주차된 평범한 차들을 포함해 골목에서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처럼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뇌에 좀 더 정확히 담아두려고 1, 2초 정도 더 길게 바라보곤 해요. 그치, 딱 남겨야지 나중에 최면 걸렸을 때 딱 나오는 거지.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오토바이 1, 2 막 이러면서. 뭐가 보이세요? 짜장면 2개 탕수육.
특히 운전을 배우고 난 뒤에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건널 때면 몽골인의 마음으로 더욱 넓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치? 최소 2.0. 네. 가야지. 범인은 언제나 우리 곁에 평범한 얼굴로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네. 이 스릴러, 범죄 수사물에 지금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네. 선명한 증거가 되어 박지성 교수님의 추리에 한 줄기 보탬이 되게 무탈하고 안전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며 사연 보내요 하셨어요. 훌륭한 시민이시다. 네, 그 정성을 들여주시네. 사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저는 눈썰미가 좀 없어가지고 네. 막 목격자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뭐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거나 이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이분이 지나가는 차를 지그시 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죠? 누구야? 차를 왜 그렇게 봐? 응, 언젠가. 그게 너무 귀엽다. 네. 근데 너무 귀여우면서도 이제 이 능력을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 맞아. 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모두 좀 안전했으면. 그니까. 네. 내가 아무리 김전일이나 이런 거 코난 재밌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코난이나 김전일이 된다 생각하면 나는 그냥 굿부터 할 것 같아. 그곳에는 그 세계관에 들어가고 싶진 않죠. 그거는 뭐 거의 뭐 김전일 같은 거는 네. 그냥 이건 김전일이 가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정도로. 너가 안 갔다면 안 벌어졌을 일인 것 같은데. 약간 나 같으면은 그냥 방 밖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예. 하지만 항상 가잖아요. 항상 가죠. 예. 어쨌든 글쎄요. 뭔가 아주 악독하지 않은 사건에 좋은 것에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예, 평생 단련하면서 가는 거죠. 언제쯤 한 60대쯤 됐을 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때면은 뭐 엄청 쌓였죠. 능력치가 다 기억하지. 그럼 그 정도는 이제 메모도 하시는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메모도 그렇죠. 몇 시 몇 분에 어떤 차를 봤다. 안돼 이런 거 권하지 마. 진짜 한다고요. 이분 같은 경우 수첩 터진다고. 특이점. 근데 왜 실제로 예전에 그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그 독일에 옆집 할머니가 맞아요.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수상한 고동을.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 뭐 어떻게 보면 메모도 네네네. 뭐 하신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쭉 쌓아놨다가 쓸 데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 책이라도 내신다든지. 그쵸. 본인이 또 추리소설 한 편 쓰셔도 되고. 맞아. 그러네. 그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겠네요. 맞아. 예. 우리 너무 따뜻하다. 이런 캐릭터 너무 추리소설에 나오면 귀여울 것 같아. 그니까. 자기가 평생 준비해온 거야, 이런 사건에. 그런 것들. 하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도움은 뭔지 알지? 좀 갔으면 좋겠어. 뭔지 알지? 막 수첩 들고 막 따라오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캐릭터 있잖아. 결정적인 건 없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꼭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연인데요. 닉네임은 97년생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맨님이 꼭 보라고 추천하셨던 장진주를 보게 되었어요. 전 정말 이런 순간 쾌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진정력을 외칠 때도 누군가는 정말 맞았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역시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장진주 10번 외치면은 한 5명 정도는 오겠지. 확률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15권이 완결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 너무 어지러워요. 네, 지금 10권까지 나왔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장면 묘사에 소름이 돋길 여러 번. 이 작가님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아직 완결이 안 나서 혹시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은 없나 어슬렁거리다가 정신 차려보니 제가 진강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리디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진강이라는 사이트에는 이제 뭐 BL 작품들 웹소가 올라오는 사이트인데 이제 좀 여성향인 네, 여성향이 있고 또 남성향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한 거예요. 중국까지 간 거지. 이왕 가입한 거 충전을 시도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충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에 충전이 됐어요. 이제 못 빠져나가. 그치. 충전한 거 다 써야 돼. 네. 작가님과 저는 운명이었나 봐요. 그렇게 작가님의 다른 소설 2개를 읽고 수필도 읽었어요. 수필은 6편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매일 읽고 또 읽고 TTS 음성 듣기로 들으면서 한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기도 해요.
정말 아련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되게 쉬운 것들 있잖아요. 만터우 같은 거, 만두. 그건 나도 알지. 만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속상한 거는 나는 되게 아련한 마음으로 한자를 손가락으로 쓸었는데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 디지털은 냉정해. 너무 냉정해. 즐길 시간도 없어요. 이쯤 되면 제가 뭐에 과몰입 중인지 눈치채셨죠? 네, 저는 장진주를 집필하시는 당주경 작가님에게 과몰입 중입니다. 저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제 인생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중국 신장 지역 출신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학비를 내지만 소원으로 벼락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하이큐를 비롯한 애니 오타쿠인 97년생 당주경 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중국어 못해요. 답하고 만세. 만세. 네. 마지막으로 모두 장진주 읽으세요. 그럼 이만 하셨어요. 이분 너무 귀여우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 팬의 비극이죠. 파파고를 통해서 봐야 되는. 사실 파파고 돌리면은 저도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정발되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듣고 뭐 여기 가서 미리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파파고에다가 긁어서 집어 넣어가지고 보는데 이거를 문장을 너무 뭉태기로 넣으면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인 분들은 진짜 한 문장씩 조금씩.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파고를 돌릴 생각을 했던 것보다. 대단하다. 진심이다. 사랑 부지런해요. 저도 한번 예전에 진강에 가려고 했는데 네. 그때 하필이면 이제 소쿠리준의 제안으로 소쿠리준이랑 같이 이제 애플 가족으로 엮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오빠가 애가 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결제를 할 수 없게 해놨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진강 결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빠가 제안한 뭐 이제 드라이브 같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오빠 미안한데 나가야 되겠다 나. 오빠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네. 나 결제를 못한다. 나 성인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37인데 오빠한테 결제를 지금 허락 맡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버렸죠. 근데 어쨌든 저도 실패해가지고 진강 결제를 못했는데 네. 하필이면 한 번에 이렇게 이분 또 성공하셨네. 계속 봐야지 뭐 어떻게 이제 계속 중국에 있는 거지 뭐.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저도 이분이 당주경 작가님이 글 잘 쓰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분 보면서 진짜 글 잘 쓰신다고 생각했고 웹소 특유의 오글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진또배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분 너무 멋있다. 근데 97년생인데 학비를 내고 계셔. 그리고 진짜 97년생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약간 궁중 암투물 같은 건데 네. 막 난세가 펼쳐지고 막 네. 약간 삼국지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이런데 네. 그런 모략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해가 다 다르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7년생이라고 해가지고 천재란 이런 것인가 재능이란 무엇인가 질투난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네. 다음 책 언제 나온다고? 네, 11월? 뭐요, 저요? 네. 저는 9월입니다. 9월이요. 네, 한번 맛부터 보자. 당주경하고. 뭐 천재가 아닌 사람은 따박따박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에 따박따박 쓴 칼럼으로. 진송님의 다음 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당주경님과 같이 올려주시니까 수줍네요. 당주경하고 이진송이지. 그거는. 감사합니다. 네, 진송님의 글쓰기 실력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닙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네. 네. 논문을 안 써서 그렇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걸 안 써서 그렇지. 이거 약간 이제 엄마들 화법. 막 칭찬하고 뒤에서 이제 까는. 네. 본론은 뒤에 있는. 그렇지. 또 맘 상할까봐.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네. 그러면은 저희, 요번 과몰입 특집 제3탄. 네. 재밌게 짐송님이랑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이번 편 진짜 사연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는데. 맞아요. 네. 오늘 또 사연 저희가 읽어드린 분들께는 제가 다음 주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갑자기 문자가 온다 놀라지 마시고. 가끔 답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구세요? 날 서가지고. 되게 날 서서. 맞아. 왜냐면 요즘에 약간 사기도 많고 하니까. 네네. 약간 긴장하는 거지. 갑자기 기프티콘이 오면. 그니까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이버 선물 피싱인가 그러지 말고 네. 네, 왔다 하면은 받아주시는 걸로. 네, 꼭 쓰세요. 네네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밀림의 왕 다음편 나오나요? 밀림의 왕은 뭐 기다리시면 언젠가 네, 월간 밀림의 왕 정도로. 월간 정도로. 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폐지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녹음은 항상 해놓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녹음을 해놓고 그 첨부 파일 다운로드 기한안에 다운을 안 받아서 녹음 파일이 소실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밀림의 왕 다운 사고를 치고 이제 또 한번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다음에 슬픔의 재녹음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겨내야죠. 그렇죠, 이겨내야죠. 또 진송님이랑은 새는 바가지 특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네. 하지만 살아간다. 삶은 계속된다. 네, 다음에 진짜 새는 바가지 특집으로 사연 받아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네, 다들 다 와 여기로. 다 오세요. 지비용이라고 해줄게 내가 다 내 탓이라고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다음 주에는 김보람 감독님 모셔가지고 우리 김박보람 감독님 모셔가지고 네. 나름 이제 5주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머쓱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네네. 오랜만에 또 같이 시작한 네, 김보람 감독님 모셔가지고 5주년 얘기도 조금 하고 네. 또 김보람 감독님 근황도 듣고 네. 제일 웃기잖아. 너무 재밌죠. 김보람 감독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주시는데 네. 에피소드를 장기간 쌓아서 보시기 때문에 보따리를 풀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보람 감독님과 함께하는 좀 5주년 기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 5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이번 주에요. 네. 그래서 진송님하고 또 편한 분하고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네. 네, 근데 또 나와주신다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 굿즈를 다시 한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9월 18일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네, 홍대에 있는 얼라이브 홀에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할 예정인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입고 오고 싶다. 티를 좀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그 그림을 앞판에다가 박아서 여러분들 힘겹게 뒤집어 입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월요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작하고 배송까지 조금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좀 늦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SNS를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김박보람 감독님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나가는 셀럽맷, 누가 날 키워줄 거죠?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